YCN 운명 떴다방입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장안을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찌 보면 참 비통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새로운 어떤 이 역사의 전환점이랄까, 참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우리 조민씨, 예,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참 어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참 비통하기도 하지만, 참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또 이번 일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더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 YCN 운명 떴다방에서 오늘은 떼장사 주역 용현 김묵정이 순수하게 성명학적 관점에서만 놓고 우리 그 조국 일가와 아버지인 조국 일가와 그 다음에 조민씨 그 이름을 분석하면서 이 조민씨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제는 뭐냐면, 이 방송은 순수하게, 다시 강조하지만 성명학적 관점에서만 순수하게 가치 중립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정치적 권력적 의미라든지 이런 어떤 조건들은 일체 배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조민씨 또 조국 일가를 지지한다 또 반대한다 이런 어떤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일부 내 개인적인 어떤 이런 충성도 내지는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니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보면은 제목이 조민의 이름이 어떻길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제목은 이름으로 본, 예, 이름으로 본, 이름이에요. 이름. 예, 사주며 뭐며 기타 다른 제조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권력적 어떤 이런 이 성향이라든지 진보 보수 이것과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성명학적인 이름으로 본 조국 일가와 우리 조민씨 앞날, 이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민씨 이 선고의 부산대 이런 이 선고를 놓고 정말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비통할 것이며, 또 우리 사회 국가적으로도 어떤 이 반향을 일으킬지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큰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감정도 가급적이면 내려놓고 이름으로만 해서 그 일가, 그 다음에 우리 주인공 조민씨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국 아버지, 자, 여기 주인공이 일단은 본인이 조민씨예요. 조민씨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빠 조국씨, 엄마 정경심씨, 그 다음에 할아버지 조변현씨, 그 다음에 할머니 박정숙씨, 그 다음에 동생분 조원씨,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시간 이후로는 보다 성명학적 견지에서 분석하는데 치중하기 위해서 이 존칭 씨는 생략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조변현을 보면은, 이 조변현 같은 경우는 크게 이 오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특히 윗사람들이 나를 돕는 형국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 밑에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후손, 자손 이런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막히는 그러한 이름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흔히 말하는 조국 사태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지요. 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이 한글, 여기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자는 배제하게 순수 한글 이름만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을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획수들이 좋아요. 예, 어디에 뭐 장자리, 그래서 뭐 어디에 뭐 이사장도 하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총명하게 또 순조롭게 슬기롭게 일 처리도 잘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역궤로 본다 하더라도 하나를 투자하면 세 지상을 건지는 그러한 상당히 좋은 주역궤로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좋지만, 아까 아쉬운 것이 이 후손이나 주변인에 의해서 자신의 먼 훗날 미래 이런 어떤 명예에 조금 누가 되거나 이제 먹칠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이 이름에서의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 박정숙, 할머니 박정숙은
오행 구성이 수금금으로 내면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사람 남편을 잘 돕고, 하지만 자기 주변 사람들과는 상당히 강하게 자기 의지를 갖다 굽히거나 쉽사리 그러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가족과 좀 떨어져 지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이 의지가 약해 보이고, 그렇지만 또 복이 없어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기운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 이 마지막에 보면은 고독비참이라고 해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 그 다음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런데 주역회들이 조금 아쉽지요. 이 물이 꽉 이렇게 어떤 구덩이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역회가 상당히 많이 아쉽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숙자라는 거는 한자는 뺐지만 아마도 맑을 숙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불용 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쓰지 않는. 그렇게 이 한자로 맑을 숙자를 쓰게 되면 고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사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박정숙이라는 이름은 결국에 이 주역괴가 매우 나쁜 괴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한글의 획수도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결국에 주변 사람들과 흩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자, 그래서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꽤 그나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자손이나 주변 사람에 의해서 마지막 또는 자기 자손에 의해서 명예의 먹칠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단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이에요. 할머니,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주역괴들이 나쁘고, 그 다음에 한글 획수들도 좋지 않아서 상당히 내면적인 이런 고심도 많이 하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하지요. 아빠 조국. 자, 조국이라는 이름은 어때요? 조국. 그 흔히 우리 이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물론 일본은 빼고요. 일본은 빼고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보통 세 글자예요. 그렇지요? 예. 우리 본부장님 이름 세 글자죠? 네. 예. 우리 다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세 글자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거기는 이제 특별하니까요. 예, 특별하다라는 어떤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고, 옛날 왕들은 내가 하늘의 태양이다, 태양의 자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태양의 자손.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옛날 왕들은 무조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앉아요. 나는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태양이 남쪽에 뜨기 때문에 남쪽을 보고 앉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남면이라고 합니다. 남면. 그래서 신하들은 반대로 임금을 향해서 절을 할 때는 반드시 어느 쪽을 향해서 합니까? 부장님? 어느 쪽을 향해서? 예. 신하들은 반드시 제주도에서도 북쪽을 향해서, 함경도 귀향지에 가서도 북쪽을 향해서, 임금은 한양에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북향 재배를 하게 되고 북향 인사를 하지요. 예.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의미 깊은 이 뜻이 들어있지요. 예. 네 글자로 지었다는 것은 태양신의 후손이다라는 의미까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조국이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적 권력적 의미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조국이라는 이름은 크게 보면 내가 남은데 내 주변에 나를 뒷받침하는 것은 없으면서 주변에 쇳덩어리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법에 관련된 공부를 했고 또 그쪽에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법에 관련된 일을. 쇠는 금은 보통 금은 쇠요. 쇠는 보통 형벌, 검찰, 경찰 뭐 이런 어떤 쪽을 의미하니까 군인 직업적으로. 그래서 법에 관한 이 공부를 하고 일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도 말했듯이 주변에 나를 뒷받침하는 거 없으면서 나는 나무인데, 나무이기 때문에 어때요? 나무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나무는 밑으로 자랍니까? 옆으로 자랍니까? 위로 자랍니까? 통상적으로? 예, 맞아요. 잘 아시죠? 나무는 보통 위로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찌 보면 이상지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지향적. 그러니까 우리 조국 전 장관께서는 끊임없이 어때요? 이 사회가 바람직하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이상을 계속 제시하면서 기존 어떤 보수 세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가했잖아요. 그게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나무인데 주변에 쇠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 언제든지 나를 치려고 하는 세력들도 많다는 이야기겠죠. 예. 그래서 문제는 그걸 뒷받침해 줄 세력이 있었으면 좋은데 외자 이름이다 보니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이런 어떤 세력들이 미약하다. 그게 큰 아쉬움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죠. 나 외자 이름인데 어떻게 하지? 그런 경우는 별도로 우리 YCN에 연락을 해서 같이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조국 전 장관이란 우리 조민 씨 아버지니까 아빠로서 조국이라는 이름은 한글 획수를 보면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획수들이 좋지 않아요. 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목은 크지만 실질적인 때 제자리에 적재적소에 쓰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때 내가 주변 쇠에 의해서 정지를 어떤 제거를 당해버리겠죠. 도끼질에서 톱질에서 잘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도끼질하고 톱질해서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곧 검찰에 의해서 결국에는 물러나게 될 수도 있지요. 이해가 되지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이름에 들어있는 이 주역귀를 보자면, 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벌이 윙윙거리듯이 많이 무식한 말로 떠벌려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SNS에 많이 올리지요. 예,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는 팔자도둑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 말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름 도둑은 못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예, 예, 맞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다 이해하고 복 받으실 겁니다. 자, 아빠 이름이 이렇게 아쉬워요. 아빠 이름이 물론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강남 좌판이었던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이건 가급적 외부적인 이야기 안 할게요. 자, 아빠 이름 이래서 외자인데다가 주변에 쇠들이 나를 갖다가 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나를 결정적인 때 보호막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것, 이게 큰 아쉬움이지요. 자, 집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기둥이 있어야 되고 벽체가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결국에는 기둥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벽이 허술하면 결국에 그 건물은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 또 주택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힘들지요. 외풍을 막아주지 못하잖아요. 아쉽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눈물이 나오지요. 정말. 예, 눈물을 글썽여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정경심, 여기는 더 안타깝습니다. 예, 좀 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목소리도 잠겨 들어가는데, 자, 정경심이라는 이름. 자, 아빠와 마찬가지로 나는 나무예요. 근데 아빠는 나무 하나에 주변에 쇳덩어리들이 그나마 덜했지요. 그런데 나는 나무인데 양쪽으로 쇳덩어리가 버티고 있어요. 양쪽으로 쇳덩어리가. 그러니 나는 나무, 양쪽으로 쇳덩어리. 그래서 아마 이분도 아마 이 아빠나 마찬가지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을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학력은 밝히지 못하겠지만은 공부도 잘했을 것이고, 상당히 여기도 이상지향적이고 어떤 문학적 감성도 있을 거라고 저는 성명학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쇳덩어리 나를 쳐요. 쇳덩어리가 쳐. 그런데 아빠는 하나였지만 엄마는 양쪽으로, 나 나무 하나의 양쪽으로 쇳덩어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쇳덩어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옛날 농경시대에는 쇠지만 요즘 이 자본주의 사회 법치 시대에는 뭐겠어요? 법이에요. 검찰, 경찰, 군인, 법.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법에 의해서 구금되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떤 몇 년형 선고받고 옥중생활 하게 되겠지요. 이름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에. 아까 이야기했죠. 팔자도둑 옛날에 못한다고 했지만 지금 뭐라고요? 이름도둑 못한다고요. 이름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에 얼마나 무한한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 계신 분들 막 눈물을 글썽이고 손수건거리고 하시는데, 예, 맞아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정말 안타깝고, 가정적으로 보자면 정말 얼마나 비통합니까? 자, 그런데 엄마 이름을 보면 한글의 획수로도 어때요? 이 1900이라는 거는 고독비참이에요. 고독비참.
결국에 이 감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물론 13액이 들어있어서 총명지모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도 공부 엄청 잘했을 거예요. 이 목에다가 나무에다가 이상지향적인 나무에다가 13액이 2개나 들어있어서 아마 아빠 조국보다도 어찌 보면 공부를 더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독비참, 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씁쓸한 그 밥을 먹는다고 그 밥이 정상적으로 씹혀지며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한글 주역이 풍레익, 도움도 받고, 중풍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할아버지에 있었지요. 투자를 하면 하나를 투자하면 3개 이상을 얻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투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풍천소축이 있어요. 막판에 인생의 후반기에 풍천소축이 있어서 이건 뭐예요? 절치절욕지상이라고 해서 매우 이를 악물 정도의 어떤 너무 억울하고 원한에 가득 차고, 이 심정 누가 알아주랴. 예, 석탄백탄 옛 노래도 있죠. 석탄백탄 타는 데는 연기라도 나지만 인해가슴 타는 데는 연기도 나지 않네. 그 노래로도 내 심정 다 이루 밝힐 수가 없어서 그저 눈물로 지대하는 세월. 안타깝지요. 그러면 내가 혼자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가족들과 헤어진다는 이야기, 가족들에게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어요. 안타깝지요. 눈물이 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름만 보면 눈물이 나요. 제가 이런 이름 보면 똑똑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예, 똑똑 화장실 문 두드려서 혼자 화장실에 가서 눈물 쏟고 세수하고 아닌 듯하고 이렇게 나오고 싶어요. 왜? 이 이름을 보면 인생이 보이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지금 20톤 덤프트럭이 100km의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데 어린애가 막 고속도로 큰 길로 막 접어들려고 합니다. 맹자가 말한 뭐예요? 예, 어린애가 우물 속으로 샘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느껴지는 심정, 예, 그런 심정이 느껴지지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민씨 이름을 이르기 전에 벌써 특히나 할아버지의 이런 어떤 후손 주변 사람에 의한 어떤 명예 먹칠, 그 다음에 할머니 이름에 들어있는 이런 이 고독비참, 그 다음에 물이 꽁꽁 갇혀있는 이런 형국, 아빠 이름에 주변 사람 도움 방어막 없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결정적인 때 주변 도끼에 의해서 잘려나가는 이런 큰 제목, 엄마 더 심하게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조건들이 치고들려고 하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구금이 되는, 그러면서 또 역시 혼자 고독비참한다는 것, 절치절욕시상, 예, 이가 으스러지도록 앙담으로도 그 원한과 슬픔과 한이 결코 사그라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이름,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자, 그러면 정작 본인 조민의 이름은 어떠냐? 역시 아빠 이름처럼 외자예요. 외자 이름의 의미 고독하다. 그렇지만 물론 태양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이런 원대한 의미를, 뜻을 담을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외자 이름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때 나를 돕겠다는 사람 없어요. 어디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거 같이 봤다고 했다가도 재판장에서 또 다른 증언대에 서서 본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름에 들어있다고요. 이름에. 자, 그나마 이 조민이란 이름은 어떠냐면, 나는 물인데 나는 액체예요. 물이라는 말을 꼭 물로만 보지 마시고 흘러다닌다라는 액체로 보세요. 그러니까 또 역시 머리가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윗사람, 부모, 윗대 조상들이 금생수, 자, 우리 쇠를 녹이면 고체라고 해요. 고체를 녹이면 뭐가 돼요? 본부장님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액체가 되죠. 예. 그래서 고체를 녹이면 액체가 돼요. 그러니 우리 부모, 조상, 윗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혼자 살아요? 예, 우리 익산 때 혼자 살아요? 아무리 장사 잘해도 손님 없으면 안 되지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회적 존재예요. 사회적 존재.
그런데 내가 관계해야 할 주변적 사람이 없어요. 외롭고 고독하겠지요. 역시 안타까워요. 윗사람의 도움 받으나 내가 관계해야 할 사람이 없어요. 결정적인 때 나를 도와줄 사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획, 10획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물론 숫자에 대한 의미는 다 각각의 겪는 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 해석하시고 제 주관 어떤 우리 성명학적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만사 허망이에요. 만사가 뭐예요? 모든 일, 허망, 헛되고 그 다음에 망령된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한자 용어로 바꾼 중도이패라고 아시죠? 나무로 따지자면 뭐예요? 나무로 따지자면 잘 나가다가 중간이 딱 부러지는 거예요. 중동이 부러지는 거예요. 중동이. 그러니까 당연히 법에서도 자, 의학 전문 대학원 나와서 의사 되고 잘 나가다가 결국에 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잘리게 되지요. 안타깝지요. 물론 개인적 가정적으로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한글 주역을 보면 태풍대과라고 해서, 태풍대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직 그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이희호 여사가 있었는데, 그 이희호 여사의 이름에 태풍대과라고 하는 주역괴가 들어있어서 사실은 그분 이름 덕택에 우리 김대중 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태풍대과에 의해서 어찌됐건 잘 나갔겠지요. 태풍대과에 의해서 아버지 배우자는 없었으니까 아버지 조국이 잘 나갔겠지요. 예, 장관도 되고 잘 나가고. 그런데 결국에는 결정적인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 나라에 대한 방패막이가 없다는 것, 문제가 되겠지요. 예, 역시 눈물을 더 이상 이렇게 참 막을 수가 없어요.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조민의 이름은 이렇고, 그 다음에 동생 조원, 여기도 또 외자예요. 외자 이야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합니다. 자, 조원은 이 오행 구성이 금토예요. 나는 흙인데 주변 윗분들은 금이라고 해서 토생금, 우리 토생금이라고 옛날 이야기다라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자고. 시대가 달라지면 옛날 거 다 쓸데없다 버리지 마시고 받아들여요. 이해를 해서. 토생금이라는 말은 곧 뭐예요? 땅을 파니 광물질이 들어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요. 땅을 파니 광물질이 들어있더라. 그런데 내가 땅이고 그 다음에 윗사람들이 금이에요. 쇠.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라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조원의 이름 역시 외자 언급 않습니다. 결정적인 때 나를 도와줄 내가 도와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조민의 이름은 윗사람들한테 받고자 한다면 금생수니까 조원은 토생금에서 내가 그래도 돕고자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서로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이해하시죠? 예, 고개 끄덕끄덕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글 이름을 우리가 획수로 분석을 하면 여기 12획이 나와요. 자, 다른 건 빼고 12획이라고 하는 것은 박약, 박복이에요. 자, 박약, 약하다는 이야기죠. 박복, 복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이 경우 이 잘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이 속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박약박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름이 이 가족들의 이름 탓에 이렇게 된다기보다도 자기 이름에도 내가 박복하게 된다라는 결론적으로 박복하게 된다, 조민의 이름에서도 만사허망이 된다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획수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다 여기에 보면 주역에 뇌산소과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뇌산소과라고 하는 이 주역괴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송사와 관련된 나나 가족이, 그 주변 사람이 송사와 관련된 일을 많이 겪게 된다라는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얼마나 역시 이름대로 그대로 지금 현재 가족 전체가 송사에 휘말리고 범난이라고 일단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쟁송으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날이면 날마다 1시 1분 1초 편안한 시간이 언제가 있겠어요. 또 역시 여기 뇌수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신으로서
이런 어떤 전쟁의 기운이 들어있어요. 싸워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름을 봤을 때 그 가족의 이름들이 이 결정적인 흠을 한 가지 이상을 갖고 있지요. 결정적인 흠을 한 가지 이상씩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아빠 엄마로 내려오면서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조민 본인 동생 조원까지 전부 다 이 안타까운 성명학적인 견지에서 이름을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태에 직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안고 있는 이름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름으로 본 조국 일가를 확인했으니 우리 조민의 앞날, 자, 제목에 있는 조국의 이름이 어떻길래, 조민의 이름이 어떻길래, 자, 이 이름을 놓고 조민의 앞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 다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다들 정면으로 눈물 글썽거리고 있지요. 예, 물론 행정 절차 거쳐서 그 다음에 또 이 보건복지부며 또 고대 어떤 관련된 일이 많이 있지만, 어찌됐건 이 정치적 권력적인 이 측면, 즉 다시 어려운 말로 외생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성명학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분석해서 예측한다면 결론은 어때요? 예, 제가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답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겠지요. 저도 지금 마음이 찢어집니다. 자, 물론 이 조국 조민 사태를 잘 됐다 좋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저를 지지자가 아니냐 또 욕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정치, 권력, 외생변수 전부 다 제하고 순수 성명학적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어떤 이런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경우 다시 우리 아까 들었던 맹자 이야기, 맹자의 사단에서 인의예치, 자, 어린아이가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어린애가 우물에 막 빠지려는 찰나 느껴지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뭐예요? 어지린자 인이고, 그거를 어려운 말로는 측은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측은지심, 그거는 본능이지요. 바로 제가 지금 현재 조민 또 조국 일가, 이름으로 본 조국 일가 또 조민의 앞날을 분석하고 예측했을 때 느껴지는 심정을 정리하자면 바로 네 글자로 뭐예요? 측은지심,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는 팔자도도 못한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바뀐 시대에 맞게 저는 그걸 뭘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다? 예, 팔자도망 못한다. 그거는 요즘 말로는 이름 도망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측은지심, 이 천갈래 반갈래 찢어지는 마음,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으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